오늘은 무슨 강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요즘은 얼만큼 짜게 먹을까 또 덜 짜게 먹을까, 먹는 거 빼놓고 얘기하면 시체다. 그래서 오늘 먹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물어봤는데 저염 식사라는 게 뭐냐 물었더니 혹시 저염 아니세요? 빨간 적재 갖고 빨간 소금 아니세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데, 이 저염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잘 염분을 가미한 그런 식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제가 저염이란 말을 안 쓰고 저겹이라는 말을 썼을까? 요즘 텔레비를 틀면 건강 코너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한결같아. 뭔가 하면 소금을 먹지 마라,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 산다. 맞는 말인데,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지금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닌겔 주사를 주잖아요. 그 닌겔 주사 다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이 소금물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텔레비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다 어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집에서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에요. 또 그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간절해. 시킨 대로 해. 누가 시킨 대로? 텔레비가 시킨 대로. 그래서 먹지 말라니까 아예 안 먹어. 그래갖고 너무 안 먹어서 염분이 떨어져 갖고 그걸 갖다 우리가 저나트륨 혈증이라 그러는데, 그래갖고 병원에 오시고 응급실로 오시고 그래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을 적절히 치료를 못하면 바로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염 식사라는 말 말고 적당히 잘 먹는 저염 식사로 하자. 제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강의 끝났어요. 갈까요? 그러면 소금을 좀 알아야 되겠죠. 옛날에는요, 지금 요새 시대도 지금 남자들의 정력을 굉장히 중요시해 갖고 비아그라, 그다음에 한약재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사고 또 처방도 받고 실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 보시면 그림이요, 뭔가 하면 1157년에 나온 판화 그림이에요. 이 여자들이 남자한테 소금을 뿌리는 거야, 이렇게. 왜 뿌렸을까? 가만히 봤더니 소금을 뿌리면 정력이 세지더라. 그래갖고 정력 세지라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이때 아마 소금이 비아그라 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왔는지 보면 이래요. 소금을 영어로 하면 salt예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나면 한 달 되면 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월급. 맞습니다. 월급도 영어로 샐러리야. 이 샐러리하고 솔트하고 비슷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이렇게 소금하고 봉급하고 같게 취급을 했어요. 요게 뭔가 하면 옛날에 한 달 동안 일해서 너는 이제 봉급을 줘야지. 그러면서 이 소금 준 거 요게 준 거예요. 이게 요렇게 생긴 걸 줬어요. 그 다음에 요건 먼저 우리나라에서 전쟁터 나가고 병사들이 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뭘 줘요? 이게 소금 한 봉지씩 줬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대감이 소금포를 사다 놓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또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항하는 그런 그 그림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 소금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구나. 또 봉급 중요하잖아요. 요새도 옛날에 소금으로 받았어요. 자, 이렇게 소금이 우리 생활에 너무 가깝게 와 있었고 중요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바로 먹지 않으면 저장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소금이 나오니까 이게 꼬시래, 요거 뭐 고등어인지, 무, 그다음에 이거 다시마, 뭐 이런 것들 갖다 다 염장을 하고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금은 상당히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소금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때처럼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 지금 인류가 반밖에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소금을 적게 먹는 계기가 나옵니다. 왜? 이 소금이 왜 많았을까? 많은 건 뭐예요? 음식을 오랫동안 저장하려다 보니까 소금을 염장을 한 거죠. 소금을 뿌려서 보관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얼마 안 됐어요. 소금이 나와서 염장해갖고 한 거는 언제?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한 700년 뭐 남짓. 500년에서 700년 남짓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어요. 소금이 많지 않았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콩팥을 좀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콩팥 안에 콩팥이 있어요. 이게 사구체거든요. 이게 사구체. 근데 그 사구체 한 부분을 보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파란 색깔도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아령 갖고 운동을 하면 알통이 나오죠. 알통이 나와. 그런데 여기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살이 좀 붙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 몸에 염분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콩팥에서 빨리 가갖고 야 염분이 안 들어온다. 빨리 염분을 잡아라. 그래갖고 염분을 한 톨도 못 빠지게 꽉 잡아주는 다시 퍼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금이 없었으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소금이 없었으면 이렇게 군살이 생길 정도로 호르몬을 생산할 정도로 많이 발달해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몸은 아직도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때 우리 몸이 소금이 없어갖고 소금을 자꾸 보관하려고 했던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떡할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생겨요. 너무 적어도 병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식사, 적염 식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몸은 어떻게 했어요? 염분이 많이 들어온 상태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왜? 조금 이따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없던 시절이 너무 길어. 알려진 것만 해도 30만 년이야. 근데 우리가 소금이 너무 넘쳐나는 시기는 지금 몇 년? 한 100년에서 150년? 부자들은 한 500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히 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몸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거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막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생긴 건데 보세요. 여기가 뭔가 하면 육식 시대야. 지나가는 뭐 있어요? 토끼에서 팍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나무 열매 따먹고. 그러면서 살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초반의 시대예요. 이때는 뭐야? 소금이 있었을까요? 없어. 그럼 지금 동물들을 보면 우리가 밥을 주지 않잖아요. 강아지가 가면 어때요? 강아지 메리 좀 이리 와라. 그러면 걔가 어떻게 와가지고 막 달려들죠. 그래 손바닥을 내면 어떻게 손바닥을 핥죠? 안 핥아요? 걔가 내 손바닥을 핥았다.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봐. 근데 손을 드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손바닥에 땀이 나고 내 손바닥에 염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걔한테 야 이리 와라 했더니 걔가 와서 핥질 않아. 땀이 안 나고 손바닥에
소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개가 안 핥아요. 그럼 나는 건강하지 않다.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집에 가서 한 번쯤 오늘 걔한테 얘야 이리 와라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손바닥을 핥는지. 동물들은 소금만 보면 기회만 되면 핥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깨물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가능한 소금을 자꾸 우리 몸속으로 자기들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양이 아니고 조금밖에 못 먹어. 언제처럼?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 살던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강아지한테 소금물 막 주면 야 털난다 주지 마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 나만 들었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사람도 똑같아. 강아지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 너무 적게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농사 시절이 왔어요. 신석기 시대 돼갖고 신석기 시대 한 10,000년 되는데 그 시대에 한 4,000년 정도는 몰랐어요. 이게 농사가 되는지. 자기가 가서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냥 버렸어. 나머지는 또 따서 먹고 버렸어. 그런데 이 버린 씨앗이 싹 다시 열매를 맺도록 식물이 자라는 것을 4,000년 걸려서 알았어요. 4,000년 동안. 그래갖고 그 이후에 곡식을 가꾸고 심고 하는 걸 배웠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염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염분을 채취를 하려고 노력했고 염분을 고가에 살려고 노력했고 염분을 상품화시키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이미 한 얼마? 신석기 시작하고도 한 5,000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금의 중요성이 자꾸 대두되죠. 그 다음에 세월이 확 흘러가지고 15세기 1500년대 지금이 언제예요? 2000? 몇 년이에요? 17년. 그러니까 한 500년 전이죠. 이 500년 전에는 그때 소금이 좀 활발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우리가 소금을 만드는데 소금을 주로 어디서 만들까? 1번 산, 2번 바다. 예, 바다. 또 2번밖에 없어요? 소금 어디서 만들어요? 염전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 다들 그렇게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소금의 70%는 다 어디서 나요? 산에서 나, 산에서. 바다라고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다라고. 바다에서 우리가 바다에 만들면 저 바다 깊숙한 데 가는 게 아니고 연변에서 이렇게 좀 뜨갖고 오는데 근데 뭐 만약에 비가 와갖고 민물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뜯어놓고 아무리 천일염처럼 햇볕에 말려도 소금이 안 만들어져.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바다보다는 산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암염이라고 그래요. 그걸 깨고 만드는 거. 이제 그런 시기에 지나갔고 갑자기 이렇게 이 처음에 그 육식 생물질은 하루에 한 1g밖에 안 먹었어요. 이때. 그런데 농사를 지으니까 하루에 한 6g 정도 먹게 됐어요. 문제는 이때예요. 15세기 소금이 드디어 발견됐고 염장이 되면서 어떻게 오랫동안 먹게 되니까 소금을 하루에 100g씩 먹게 돼요. 100g. 특히 이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쪽이에요. 유럽, 북유럽 쪽에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 걸 갖고 왔는데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게 먹었어요. 적지 않게. 그 다음에 확 떨어져. 다시 한 3에서 6g 정도 먹는 시기로 오는데 이때는 뭔가 하면 한 200년 전 요 정도 돼요. 그때가 뭔가 하면 1800년에서 1900년 사이 냉장고가 발견이 돼요. 냉장고가 발견되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염장하는 것보다는 냉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장한 맛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바로 먹을 거는 전부 다 냉장고에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서 염분을 섭취하는 양이 쭉 떨어져 갖고 3에서 6g.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도 드립다 많아요. 그죠? 집에 막 2개씩. 김치 냉장고, 그냥 냉장고, 막 냉장고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죄송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가.
한 10에서 15g 정도 올라가. 하루에 섭취하는 염분의 양이. 왜 그럴까요? 인스턴트. 요새는 라면, 과자 굉장히 많이 먹지요. 면 종류들. 뭐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딱 놓고 끓이기만 먹잖아요. 인스턴트 음식들. 그게는 우리가 잘 모르게 짠맛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짠 거 안 먹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염분의 양은 막 10g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병이 좀 많아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1g밖에 먹지 않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얼마큼 살았을까요? 한 10년에서 15년 살았어요. 조금 더 먹기 시작한 이때는 한 20년, 30년 살았어요. 이때는 이때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한 40년. 이때는 40년, 50년, 60년. 이때는 지금은 100세를 내다보고 있어요. 자, 소금에 먹는 양은 점점 많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은 병은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자꾸 오래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소금을 적게 먹는 게 좋은 거야?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야? 자꾸 헷갈리죠. 혼란스러워. 지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답을 드릴게요. 소금을 많이 먹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소금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소금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 맛소금. 맛소금. 왜 맛소금이 맛있는지 아세요? 조미료 들었어요. 조미료.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운 소금. 또 죽염. 뭐 별거 많아요. 이렇게 보면 천일염이 우리 김치 담글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미네랄이 많아갖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좀 있다 그래서 많이 써요. 꽃소금. 그 다음에 정제염은 주로 이제 아주 순수한 소금만 만들 때 이야기고, 죽염. 해양 심청소에는 또 다른 그 미네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맛소금, 여러분이 말하는 맛소금. 이거는 미원이 조미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운 소금. 그 다음에 저염도 소금. 뭐 짜게 먹지 말라 했더니 여기다 칼륨을 많이 믹스해가지고 좀 짜지 않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듯 어떻게 소금은 넘쳐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쉽게 너무 싸잖아요. 소금 비싸서 못 먹는 사람 없죠, 요새? 옛날엔 비싸서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그런데 이게 한번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상식인데 염분, 소금, 나트륨, 소디움 이 같은 걸까요? 조금 달라요. 염분은 이런 거예요. 바닷물에 염분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소금이에요. 이게 NaCl, 염화나트륨이라는 건데 이 소금이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 염화칼슘, 염화칼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갖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걸 우리가 염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떻게 뭐가? 소금이 1등, 90% 가장 많아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염분을 우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90%를 맞고 10%는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나트륨 뭔가면 소금 속에는 나트륨과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 속에 나트륨이 있다. 나트륨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또 이게 소디움이란 말도 해요. 화학적인 말로. 그래서 보면 소금에는 99.9%가 염화나트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다른 게 있어. 뭐가 있어? 수분과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염분은 가장 많이 있는 게 소금이고, 소금은 나트륨이 그 중에 40% 있어요. 40%. 0.4 곱하면 돼요. 40%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진짜 짠맛을 내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나트륨이에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짜다, 덜 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날로그 타입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갖다가 이렇게 이거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요걸 만약 국을 끓인다 그러면 국을 딱 꽂아놔요. 그 국을 끓여. 그럼 얘가 이렇게 동동 뜨잖아요. 완전히 뜨면 몇 프로, 안 뜨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요걸 갖다 우리가 아날로그 형식의 염도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게 참 좋아요. 우리 뭐 집안에 음식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국을 조금 싱겁게 해야지. 그러면 다 끓이다가 간을 할 적에 그걸 딱 놔둬. 그럼 어떻게? 내가 요 정도 돼야 되는데 하면 조금 안 뜨네. 그럼 조금 더 넣고 조금 뜨네. 됐어. 이렇게 해갖고 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네들은 이거 안 하고도 탁 먹어봐. 그럼 다 알죠. 아주 그냥 기똥차게 잘 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똥차게 아시는 것도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조금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디지털이 있어요. 숫자로 표시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다 개발됐는데, 요 디지털 염도계. 이렇게 보면 숫자가 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국 같은 데 집어넣잖아요. 숫자가 나요. 이렇게 숫자가. 요 국물을 떠갖고 숟가락처럼 떠갖고 하는 것도 있고, 끓는 것도 있고. 요건 일본 건데, 일본은 조금 머리를 좀 써가지고 탁 끼우면 어떻게? 요게 저염, 적당염, 그다음에 고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와요.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코끼리처럼, 펭귄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자기가 짜게 먹을까, 싱겁게 먹을까, 자기 입맛을 보지 말고 이걸 좀 이용하는 것도 현명해요. 왜 현명한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금 섭취가 많거나 적은 이유가 있어요, 요새. 근데 항상 많지도 않아요. 그것도 항상 적지도 않고. 근데 왜 많은지 한번 일단 많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너무 싸. 그래갖고 테이블에 전부 다 소금이 다 앉았어.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음식집 가도 테이블에 딱.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점심 먹는데 우리 병원 식당에도 소금, 간장 4가지가 딱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소금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 특히 소금이 좀 잘 가미가 되면 너무 맛있어요. 자극적이고. 그리고 짠맛은 머릿속에 오래 기억돼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좀 짭짤하게 장사가 잘 돼. 혹시 여기 가게 하시는 분 있어요? 식당? 조금만 짜게 해보세요. 돈 벌어요. 그 다음에 몸은 소금기를 자꾸 저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잘 놔뒀다가 혹시 적게 돌아왔을 때 좀 쓰려고. 근데 요새 진통제 많이 먹잖아요. 이런 진통제를 먹게 되면 또 그 다음에 폐경기에 있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짜게 먹으면 그게 다 와서 이렇게 몸에 자꾸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도 하고 체중도 늘고 그래서 몸이 조금 무겁다. 자고 나면 얼굴이 붓고 눈꺼풀이 무겁다.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나이가 좀 들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병이 되는 거예요. 국민병이. 진통제 팔리는 양이 점점 기하급수로 증가되고 있었죠. 우리나라. 짜지 않은 염분도 있어요. 과일, 아까 말씀 과자 등 종류, 면 종류. 그런 데는 안 짜지 먹어도. 근데 그 안에 다 소금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돈이 좀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자꾸 외식을 한다고. 외식은 아까 어떻게 우리처럼 조절하지 않고 조금 고염식을 한다. 라면 등.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노인이고 증가하다 보니까 맛을 느끼는데 잘 못 느껴. 그래갖고 이거 싱겁다 하면 또 소금이 만큼 넣어. 싱겁다 하고 또 넣어. 그렇게 싱거워 내가 떠먹으면 어떻게? 소태처럼 짜. 왜? 안 느껴지니까. 못 느껴지니까, 잘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소금이 점점 양이 많아져요.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이거 나 같이 나 죽겠는데 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분이 미각이 조금 좀 나빠지셨구나. 이렇듯 병원에서는 치료하기 위해서 생리식염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 환자들한테 주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야? 거꾸로 적당하게 염분 섭취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도 되고, 과일 섭취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소금 수치가 많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 수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저염 식사를 이야기하는 홍보,
텔레비 선전이 너무 많아. 텔레비를 보면 전부 다 저염 식사야. 그 다음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노령 인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안 먹어. 안 먹어서 내가 쓰러지더라도 안 먹어. 응급실로 와도 안 먹어. 그래서 내가 치료를 다 해주고, 자, 할머니 이제 나가시면 조금 드셔도 됩니다 했더니, 아니야, 나 싱겁게 먹을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교육시켜? 너무 힘들어. 이런 게 반복되고 있고, 경제적이 어려워서 자기가 식사를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식사를 못하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새는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를 많이 포함되고 있어요. 왜? 자꾸 붓는다니까 자꾸 써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 먹은 게 어떻게 몸에 있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 그래서 또 부족하게 되고, 게다가 커피, 밖에 나가면 교회하고 커피집 숫자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는 커피를 자꾸 마시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소변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소변에서 염분을 빼나가. 그 다음에 먹지 말자. 그냥 가시처럼 말라있는 아가씨들도 다이어트 한대.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질 않고, 이 다이어트 열풍은 어때? 이게 쭉 이어져 갖고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다이어트 열풍에 또 빠져 있어. 이러다 보니까 소금 섭취가 너무 적은 경우도 많다. 이게 뭐예요, 이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죠. 잘 모르십니까, 요새? 다 사 먹어서? 다 기억나시죠? 요거는, 그렇지. 장모님이 이제 담아놓으면, 예? 이게 가서 얻어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장모님의 김치 솜씨가 이래. 50대 초에서부터 55세가 되면 되게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 55세 되면 뭐든지 줘도 맛있고, 60세쯤 되면 아주 예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한 50대 초에는 장모님이 아직 김치 만드는 솜씨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한 60세 되잖아요. 맛이 기가 막혀, 이제. 그런데 이때쯤 김치를 얻어가는 애들의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돼요. 이때 바빠가지고 자기들 김치 담는 거 생각 없어. 다 엄마한테 가서 얻어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맛이 없어도 맛있지. 그리고 뭐든지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김치를 담글 만큼 여유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바빠. 그러니까 의동 김치니까 얼마나 맛있어. 게다가 장모님이 한참 김치를 잘 만드는 솜씨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이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게 가면 10년, 짧게 가면 5년. 한 65세 언저리 되시잖아요. 그럼 김치가 자꾸 맛이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 같지가 않아. 왜?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조금 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들 나이도 들어갔고 이제 생활이 안정이 돼가지고 자꾸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지. 맛이 없네? 그런데 한 70점 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치 맛이 좀 이상하다. 좀 짠 것 같아. 장모님이 싱겁도 한번 더 넣은 거야. 소금을. 왜? 장모님의 입맛이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75세쯤 되시면 집사람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김치 담궈 먹자. 담궈 먹자. 75세 이상 되시는데 제가 지금 김치를 담그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세요? 손 들어봐. 이분은 건강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이거? 제 얘기. 제가 그랬어. 장모님이 70점 되니까 짜더라고. 그래서 75세 때쯤 됐을 적에 집사람 보고 우리 담그자. 안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담궈서 장모님을 드려요. 이렇게 나이가 변하면 맛있게 하던 김치도 맛이 변합니다. 그거는 김치가 소금이 또는 고춧가루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사람이 변하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많은 김치를 먹을 적에도 고마움도 알지만은 어떻게 얼만큼 짠지 안 짠지를 갖다가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에요. 보면 김치찌개가 한 1.1%, 그 다음에 된장찌개가 생각보다 높아요. 1.5%, 대구 매운탕 1.4%, 육개장, 짬뽕, 그 다음에 동태찌개. 이래 보시면 뭐예요? 찌개 종류, 이게 굉장히 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음식별 염도의 차이를 보면 이런 겁니다. 김치류, 그 다음에 찌개류, 면류, 이런 것들을 짜게 먹지 말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겠다. 특히 젊은 층에서 라면 먹는데 라면 조심해야 된다. 찌개류 조심하자. 특히 동물성 식품에는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식물성 음식보다도.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즘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근데 다이어트 하다 보면 다이어트 실패를 해요. 제가 맨날 가서 굶고 오세요. 그래야 살이 빼지. 그러면 선생님 제가 굶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실패했어요. 그 체중을 2kg 뺐더니 2kg 쪄갖고 왔어. 왜 그렇게 쪘어요? 다시 물으면 안 먹다가 허기져가지고 다시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책임지세요 나보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을 안 먹었을 적에 저혈당일까요? 우리 몸은 당분이 안 들어오면 당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고 근육을 분해하기도 하고 다른 데 있는 당분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어서 저혈당이 빠지잖아요. 30분만 지나면 다시 회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플 때 누웠다가 잠깐 쉬었다 일어나면 어떻게 좀 허기가 미연해지죠. 옛날에 우리가 허기 잡고 있을 적에 야 수도가에서 물 먹고 와. 저희 국민학교 때 그랬어요. 도시락 못 사왔을 적에. 그런데 가서 진짜 물 먹고 나서 한 바퀴 돌고 오면 괜찮아요. 왜? 다른 데서 당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소금이에요. 염분이야. 염분이 부족하면 만들지를 못해. 그래서 염분을 적당하게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를 쉽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적진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 자기가 불 피워서 밥 못 해 먹잖아요. 그래서 생존 훈련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소금을 준다고. 왜? 소금을 먹으면 가서 한 달이고 버틸 수 있어. 근데 소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쌀도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3일을 못 버텨요. 죽어 잘못하다가. 그래서 항상 소금을 줘요. 옛날에도 우리가 기근일 때 농사가 안 되고 폐허가 되고 기근일 때 우리가 나라에서 국민들을 갖다가 살릴 적에 너들 쌀을 주고 밀가루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가서 어떻게 풀뿌리 캐먹고 소나무 뺏겨 먹고 먹으면 돼. 그런데 소금을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황염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적에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안 먹어서 허기 잡고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뭐야? 소금을 적게 먹어서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토가 나고. 그래서 염분의 불충분한 보충 때문에 생기고. 그래서 요새는 이런 게 나왔어요. 경구수액제. 제가 몇 분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닌겔 있잖아요. 닌겔을 갖다 먹는 걸로 바꿔갖고 닌겔은 우리가 먹으면 염분이 금방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 경구수액제 먹으면 염분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닌겔 주사액 대신에 몸에 염분을 보충할 적에 경구수액제를 쓰기도 해요. 주로 이제 다이어트나 콜레라 환자들, 설사병 이럴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연세가 드시면 장이 약해져. 그러니까 쉽게 설사도 하고 그래요. 이럴 때 짜게 먹어야지. 짜게 먹어도 돼. 설사 더 심해져. 그럴 때 이제 이런 경구수액제를 드시면 배가 편안한 게 기력이 돋궈져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염분을 많이 먹으면 왜 병이 생길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혈압이에요. 염분에 있는 나트륨, 아까 제 짠맛이 나트륨이었잖아요. 이놈이 원흉이에요. 얘가 물을 갖다가 자꾸 끌어들여. 이 말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삼투압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자꾸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래갖고 물을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니까 부피가 커지겠죠. 어디에? 혈관 내 부피가.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지.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200mg, 0.2g 정도의 소금만 먹어주면 이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안 먹었을 적의 문제지. 근데 한국 사람 지금 얼마? 4.5g 정도 먹어요. 평균 한 5g 정도 먹어요. 그 5g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5g이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죠, 양이. 소금으로 따질게요. 소금으로 커피 스푼 아세요? 티스푼. 본 적 있죠? 커피 안 드신 분 없잖아요. 그걸로 한 스푼, 두 스푼, 반. 되게 많죠? 뭐가 많아? 가끔 가다는 한 스푼보다 뚝 떠서 그냥 먹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막 넣고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한 4.5g씩 먹는데 조금 더 적게 먹어야 되는데 얼마큼 적게 먹을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병 좀 볼까요? 이런 거예요. 고혈압. 주요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에요. 고혈압. 그 다음에 뇌경색, 중풍, 부종이 악화되고 심장의 좌심실이 커지고 위암도 잘 생겨요. 위궤양도 잘 생기고 단백뇨도 증가되고 특히 우리 단백뇨 환자분들 있죠? 자꾸 증가돼. 요로 결석도 잘 생기고 골다공증, 천식이 악화되고 비만, 당뇨가 악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악화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적게 먹으면 또 다 좋으냐? 아니요. 적게 먹으면 저나트륨 혈증에 빠져갖고 오심,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혈압이 떨어져갖고 두통이 생기고 전신 무력감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해서 의식이 혼탁해지기도 하고 심근경색도 오고 그 다음에 만성공파병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신장이 확 나빠져요. 그 다음에 심장마비가 위험이 한 4배까지 증가되고 고지혈증도 생기는.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많이 먹으라는 거야? 적게 먹으라는 거야? 아니지 어떻게? 적당히. 오늘의 강의 주제가 뭐예요? 적당히예요.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 적당히 먹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염분에 민감하다. 조금만 짜게 먹어도 혈압이 확 올라서 쿵쿵쿵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염분에 민감한 사람들, 영어로 하면 salt sensitive 이런 말을 써요. 근데 혈압이 정상이에요. 이래도 이런 분들은 사망 위험이 있어요. 저는 아주 예민하진 않은데 저도 저번에 한번 그 냉면을 먹어봤어요. 냉면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한 그릇 뚝딱 했지. 국물도 쫙 맛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상해. 근데 그 집에 그 고기를 파는데 갈비예요. 쫙 절여놨고 양념갈비인데 맛있어. 그래갖고 확 먹었단 말이지. 그리고 병원을 오는데 오는 그 사이에 혈압이 올라가는지 머리가 어지러지해. 와서 저는 혈압이 정상인데 해봤더니 혈압이 막 180 그래요. 왜 그러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 짠 맛이 우리한테 그렇게 맛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 염분이 갑자기 섭취했을 적에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분에 민감성 있는 분들은 심장 쪽에서 좌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들이 자꾸 커져 이렇게. 커져. 그래서 사망 위험도 있고 이런 분들은 대개 염분을 어떻게 나트륨을 1을 2.4g 정도로 먹어야 되거나 1.5g 이하로 먹어야지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미 보고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특히 적게 먹어라. 염분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 그럼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이제 적당히 좀 계산을 해봅시다. 대개 이제 이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우리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인데 나트륨으로 한 2g 먹어라. 그러면 소금으로는 5g이다. 그럼 이건 얼마냐?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 먹는 거는 소금을 티스푼으로 2개 밥 먹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1개만 하루에 먹어라. 티스푼 1개로 모든 음식 간을 다 해야 돼. 괜찮을까요? 조금 쉽진 않아요. 조금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소금으로 5g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으로 2g이에요. 그걸로 따지면 된장찌개 1인분 이 5g이야. 마늘종 무침 한 종지가 1.5g이야.
짬뽕 1000g이 10g이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은 내가 소금을 얼마큼 먹느냐? 얼마큼? 하루에 티스푼 하나. 그걸 모두 간을 해야 돼요. 알았죠? 쉽지는 않은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 1g, 분량의 나트륨을 계산한 걸 보면 요거 소금 정제 1g은 나트륨이 400mg 포함되어 있고 뭐 0.4를 제가 다 아까 전에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한 2g만 먹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어떨까? 보세요. 점점 짜게 먹는데요. 국민영양조사를 했더니 한 3, 4g 먹다가 그 다음에 뭐 한 5, 6g 먹고 있고 아까 전에 제가 2g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통 뭐 얼마? 남자들은 지금 한 6g 먹게 먹고 3배 혹은 4배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 이유는 라면, 피자, 햄버거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먹고 있고 연령이 증가하면 자꾸 짜게 먹는데요. 아까 같이 말씀드렸죠. 입맛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이 짠 습관, 짜게 먹는 습관이 고착되어 갖고 잘 고쳐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이 짜게 먹는 주요한 공급은 이거예요. 한 몇 가지만 둡시다. 배추김치. 이거 굉장해요. 배추김치, 소금, 된장, 외간장, 총각김치, 라면. 한 5, 6가지는 우리가 알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10가지 주요하게 많이 먹는 양들이에요. 그랬더니 식약처에서 안 되겠다. 우리 국민을 살리자. 그래서 무슨 운동했어요? 나트륨 줄이기 운동. 그래갖고 첫 번째 게 뭔가 하면 국거릇 선택제. 옛날에 우리 국거릇이 컸잖아요. 컸어. 그래서 한 400이나 300 정도 됐거든요. 조그만 걸 하자. 200짜리 하자. 그래갖고 200짜리 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거 한 150짜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국거릇을 먹자. 이게 국거릇을 작은 걸 선택해서 먹으면 우리가 먹는 양을 다 줄일 수 없어 한 30%는 줄인대요. 그래갖고 요새 식약처에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서 국거릇 선택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옆에 와닿지는 않지만은 이미 국거릇이 작아졌죠. 옛날보다 작아졌어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도 작게 만들어요, 요새. 그 다음에 옛날에 항공기는 진짜 고봉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크고. 요새 공기 요만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작아져. 그리고 쌀이 남는다고 또 그래. 작게 먹으니까 쌀이 남지. 자, 염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 이렇습니다. 소금,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어떻게 장 종류를 가능한 적게 먹자. 그 다음에 짠맛 대신에 새콤달콤한 맛으로 조금 바꾸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덜 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새콤하려면 뭘 넣으세요? 식초, 초를 쳐야 되겠지. 달콤하려면 설탕을 조금 치면 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새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그죠? 달콤을 조금 적게 하고, 당뇨가 없으면 새콤, 달콤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식탁에 소금, 간장을 없앤다. 없애요. 없애고, 소금이나 장에 절인 음식은 채소로 섭취를 한다.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는다. 왜? 여기에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으면 우리가 혹시 많이 먹었던 염분도 어떻게? 소변으로 잘 빼줘요. 잘 빼줘.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좀 짜게 먹어도 웬만큼 다 빼줘. 그 다음에 무염식이라 하면 입맛이 짜게 먹던 그 입맛이 조금 변해. 그래서 처음에 무염식으로 우리가 조금 도전을 해보자. 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있다. 맞습니까? 나트륨은 짜기도 하지만 안 짠 음식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면 종류. 알았죠? 그래서 면 종류는 짜지도 않은데 이렇게 먹고 나면 물이 땡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땀을 막 흘리고 일을 했어. 일을 했단 말이죠. 일하고 나서 나 일해서 땀 흘렸으니까 어떻게? 소금을 좀 먹어야 돼 하고 소금 막 먹으면 됩니까? 사실은 땀을 많이 흘려갖고 군인들이 막 행군하면서 흘릴 때 말고는 그렇게 땀 속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많이 먹을 필요 없다. 그냥 어차피 먹는 양 자체가 좀 많으니까 괜찮다. 아셨죠? 굳이 다시 보충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저나트륨 소금을 사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요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왜냐하면 저나트륨 소금에는 이제 나트륨 대신에 칼륨을 좀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조금 더 많이 잘 빼주겠죠. 그런데 싱겁기 때문에 자꾸 양이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해? 필요 없는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심장이 설 수가 있어. 멈출 수가 있어. 그래서 저나트륨 소금을 드시는 건 괜찮은데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봤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나트륨 섭취 목표량은 이거랍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기구에서 이야기했고, 이게 얼마? 아까 얘기했죠. 뭐였어요? 스푼 하나다. 이젠 다 아시네. 근데 미국 식약청은 조금 더 많이 했어. 왜? 미국 사람 좀 크고, 그리고 좀 보니까 좀 많이 먹어. 그래서 2.4g까지 티스푼을 한 개, 한 3분의 1. 그 정도까지는 허락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봤을 적에 한국인의 성인 나트륨 섭취는 꽤 많다. 우리가 원하는 거에 한 3배 이상 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비만이 있으십니까? 비만합니까? 살이 쪘습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해.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습니까? 당뇨병이 있습니까? 중풍이 있습니까? 심혈관계 병이 있습니까? 신장병이 있습니까? 위암등이 있습니까? 위궤양이나. 이 병들 중에서 내가 2개 이상 있다. 2개 이상 있다. 손 안 들어도 돼요.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어떻게? 1.5g. 티스푼에서 1개에서 좀 줄여야 돼. 3분의 1로. 아셨죠? 왜? 병이 2개 있을 적에는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난 1개밖에 없다. 다른 거 1개도 없고 난 그냥 고혈압 약만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한 스푼 다 드세요. 그런데 이거 1개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1개 반 정도 드세요. 됐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염분을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티스푼 1개가 뭐야? 하루 동안 먹는 소금의 양이야. 알았죠? 그렇게 적게 먹어요. 그랬더니 라면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우리 선생님이 티스푼 1개 먹었으니까 물 갖고 와. 1개 닦고 물 꿀떡 사면 안 돼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모든 간에 간을 해가지고 먹는 양이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미역치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말이. 한미가 뭔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한미. 네? 짠맛이라는 뜻이 짠맛. 짠맛을 느끼는 정도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낮은 정도 짜면 못 느껴요. 근데 서서히 올리면 짜면 이거 짜다. 그 농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미역치라는 말을 쓰고, 이게 영어로 하면 salt taste threshold라고, 이 짠맛을 느끼는 환자분의 최저 염분 농도예요. 근데 이걸 제가 환자분들 테스트해 봤더니 우리 환자분들은 이게 한 1.0에 가까워.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0.4, 0.5에 가깝고, 이게 짜면 짤수록 자기 입맛이 조금 짜게 먹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한미역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혀는 간사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이제 간사하다 이런 말보다는 변화가 쉬워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가 짜게 먹는 습관 바꿀 수 있어요. 뭔가 하면 한미역치를 증가시키는다는 것은 연세가 많이 든다든지 염증 반응이 있다든지 반복적으로 고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역치가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점점 짜게 먹는 거지. 그리고 감소시키는 건 아주 저염 식사를 한다든지 젊다든지 신장 기능이 좋을수록 자꾸 이게 낮아져 갖고 저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변하겠다. 어떻게 변하냐? 제가 해봤던 일이에요. 아예 무염 식사로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무염 식사, 아무것도 염분을 추가하지 않았어. 그냥 새콤달콤한 해갖고 요리해갖고 줬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1.0이던 한미역치가 어떻게? 0.67로 뚝 떨어져. 우리가 혀는 일주일만 참으면 변한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짜게 먹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일주일만 참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옛날에 내가 먹던 거 다 이야 뭐 이렇게 소태처럼 짜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 염분을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모르게 많이 먹었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빼? 아까 전에 이제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되기 때문에 과일하고 야채를 먹었잖아요. 근데 신장병 환자분들은 이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칼륨 때문에 무서워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드립다 하면 어떻게 해? 이게 심박동수거든요. 심박동수가 120이 되면 이 호르몬이 몇 개 뛰어서 나와. 이게 뭔가 하면 AMP, 심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심장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면 몸에서 어떻게 염분을 다 빼주고 혈압도 조절해주고 쫙 정리해줘요. 근데 나 어제 관절 수술해갖고 뛰지 못해. 안 되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냥 상체 운동도 하시고 안 되면 호흡 운동. 힘을 크게 들어마시고 참고 있다가 또 후 내쉬고 참고 호흡 운동, 상체 운동을 자꾸 해가지고라도 심박동수 증가시켜서 이 호르몬을 나오게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건강이 지켜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염분을 섭취를 낮추고 염분 배출을 증가시키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이렇게 합시다. 함유치 낮추기. 이거 뭐예요? 혹시 내가 짜게 먹으면 어떻게? 저염 식사를 한 일주일만 해보자. 일주일만. 그러고 나서 내 입맛의 변화를 좀 보자. 두 번째,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콤, 달콤 맛으로 좀 바꿔보자. 아니면 좀 믹스하든지. 세 번째, 신장 기능이 괜찮다면 어떻게? 칼륨 섭취를 늘리지만 칼륨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뭘 먹어? 과일, 야채를 디립다 먹는다. 조금 우리가 어떻게? 디립다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심박동수를 120편까지 한번 해본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는 어떻게? 티스푼으로 하나로 하루 염도를 해결한다. 마지막 장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 참석하실 때 큰 보탬이 될 줄로 알고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